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이랑 브로드컴 자리 바꾼 거 말고는 지난주랑 똑같죠? 그러면 애플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예. 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61.8 바로 여기서 끊어져 그 개파락으로 내려왔다가 뭐 다시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놨었죠. 근데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월요일에 개파락 해가지고 21.53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지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핑크색 레벨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지나고 레이트 시즌 있고 나서 바로 갭 상승해서 목요일에 더 치고 올라갔고 결국엔 언제죠? 8월 29일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나서 다시 빠졌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233.04에서 여기서 지금 이 전고점까지 살짝 못 미쳤다가 여기서는 오히려 뚫고 올라갔죠. 09까지 23309까지 이게 23292고 그거를 23292에 딱 맞춰서 이 전고점이 23308이었네요. 그죠? 23308이었는데, 23292까지 해서 못 미쳤었는데, 8월 29일 날에는, 여기서는 0.1 넘어섰죠? 예,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찍고 다시 쫙 빠져서 내려와서 228.512 레인지를 다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 뭐죠? 그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진 또 새로운 레벨이었죠. 그 레벨까지 이렇게 닿은 정도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서 이게 안 됐네요.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서 요 레벨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 됐구나 하고서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 정도 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구나. 여기 삼중 지지구나. 뭐 이 정도 보는 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지금 이제 쓸모가 없어졌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때 내려올 때 다시 그리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거 트렌드 라인 요 올라가는 거 이 밑에서 이 세 개는 여기에 아웃라이어 됐지만 다시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 빨간색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뭉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밑에서 올라왔던 얘도 여기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그런데 일단은 이 전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여기에서의 61.8 라인은 여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 어딨죠? 오브젝트 트리 여기에서 피보나치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했었던 28.51 요거 만든 이 레인지 이 레벨이랑 여기에 있었던 이 레벨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레벨들은 피보나치는 지우고 이 피보나치도 일단은 지우고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이 레벨들을
그래서 여기 이 레벨은 이제 그의 큰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여기에서의 레벨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그 피보나치 여기에서 일로 만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였죠. 거기에서 62.8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굉장히 잘 워킹을 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8.51에서도 이것도 이 포인트는 조금 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이 두 개 레벨은 남겨놓을 거고요. 이 레벨도 그 전에 있었던 거에서 남겨져 있는. 그래서 얘네들을 보려면 색깔을 얘네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색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색깔 얘도 파란색으로 놓고 얘네들을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애들을 바꾸냐면 전고점 전저점에 해당되지 않는 피보나치들에서 온 애들,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있는 그 전저점 전고점 아닌 그런 레벨들 이렇게 놓고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전고점에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걸 좀 더 그 세게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은 것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하지만 애플 그 판매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새 아이폰 그 관련해 가지고 다시 올 여지가 있고, 매크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일단은 여기서 크게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여기서 크게 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당분간은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지지선이 굉장히 몰려 있다. 여기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2330사랑 뭐 2659 이 사이에서 당분간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미친 듯한 상승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도지 만들고 화요일 날 갭 오픈할 때 갭 상승했다가 내려왔고 더 빠졌고, 그리고 나서 다른 주식들처럼 목요일에 갭 상승했지만 목요일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빠졌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조금 조정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레이트 시전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목요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바로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항선이 이 올라가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도 일단은 트렌드 라인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있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계속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이 전 고점과 그 패러렐 채널 하한선도 이중으로 막 되고 이래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갭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데일리 갭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지지 받을 상황 가능성 있고요. 여기에 있는 레벨들이 있고, 이 파란색 레벨이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 가장 최근에 영향을 받았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줄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브레이킹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브레이킹이 될지 안 될지 월요일이나 보시고, 여기서 브레이킹이 된다면 좀 더 빠져내려서 이런 데서 지지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 지지저항 받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지 받을 확률이 좀 있죠. 굉장히 강한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게 되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둘, 뭐 이것까지 하면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체크 포인트 있어서 지지받을 거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뭐 위에 이렇게 고점, 정고점 있고 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항선이 지지선보다 더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래서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올라간다면 쉽게 뚫릴 지지선들이고 상대적으로 내려올 것 같이 지금 분위기가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지지선은 생각보다 강한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어떻게 뚫느냐를 핵심으로 놓고 그걸로 해서 여기서 반등하느냐 아니면 뚫고 나가느냐를 보시면서 그렇게 뚫고 내려올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어디 갔죠? 네. 다음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는 빠져서 내려왔다가 지난주에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도지 만들고 끝났는데 월요일에 도지 다시 만들었는데 이 도지는 이게 그 반등하는 도지죠. 내려와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화요일에도 그렇게 갭 상승은 했지만 118.2에 막혀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요일에는 거의 조금 상승하다가 더 빠져서 내려오면서 상이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에 다른 주식들 치고 올라갈 때 그 갭 상승은 보여줬으나 그 이상은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못 뚫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밀려 내려온 상황, 그래서 116.71까지도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더 떨어져 내려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다른 주식들 치고 올라갈 때 충분히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밑에서 올라온 요거 아니면 여기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는 그릴 수 있죠. 지난주에는 굳이 그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이건 그려주죠. 그래서 요 다운, 요 업, 이 사이에서 일단 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이 저점이 있으니까 내려올 때 요 저점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그려놓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리죠. 이렇게 있는 상황, 얘는 오렌지색으로 일단 그려놓고 뭐 여기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이 충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다운, 이 업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106.94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더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확률보다는 이 안쪽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고, 이 삼각형 끝에 가서 10월 초 가야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할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와 이렇게 올라가는 업 트렌드가 만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 보시면 아마존은 좀 전에 보신 거랑은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죠. 엔비디아랑 보다는. 하지만 문제는 일단 월요일 날 개파락 했었고 크게 못 치고 올라갔고, 화요일, 수요일에도 도지 만들면서 희한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갭 상승해서 올라간 건 맞는데 도지 만들었고,
오히려 다른 주식들 떨어질 때 금요일에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191.702 지지선, 뭐 이제 이거 색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요 지지선, 저항선이죠. 저항선에 저항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저항선이 사실은 뭐 그렇게 그 강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거의 그 장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5분봉. 장 막판에 가서 이렇게 딱 닫고 끝난 거기 때문에 심지어 세틀먼트, 여기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세틀먼트 상관없죠.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애프터 장 끝나고 나서는 살짝 빠져서 191.30 장외에선 191.30까지 빠졌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막판에 저항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항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초록색 두랑 오렌지색 이렇게 해놓은 거가 강하죠. 강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맞았고 여기서 이렇게 맞았다고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애만 남기고 얘는 지우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남겨두고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얘네들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얘 정도는 남겨놔도, 이 두 개 정도는 남겨놔도 될 것 같고, 얘도 너무 가파르니까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연두색 얘는 그냥 놔둬도 되고요. 얘네들 왜 연두색이 됐죠?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뭐 이 정도 파란색 하면 좀 될라나? 연두색이 맞나요, 원래? 그렇죠. 그 연두색으로 일단 놔둘게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방향을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얘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얘랑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져 내려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지금 로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트렌드 라인을 롱텀으로 가져가는 트렌드 라인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로컬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걸쳐서 여기까지 닿으면 얘는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걸로 보고, 일단은 이 기준선은 그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모멘텀 꺾이는 느낌 없어요. 여기서 일단 저항을 받았지만 뭐 저항도 마지막 그냥 끝날 때 저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저항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겠죠. 월요일 날 다시 치고 내려온다면 이제 저항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저항이라고 컨펌이 안 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뚫지 못하면 뭐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와도 어떻습니까? 지지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지지 포인트들 많고, 여기 이런 애들도 지지라고 하면 가능하죠. 여기 뭐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여기는 지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강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지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떨어진다면 얘네 이 라인들, 요 레벨들 지지받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뭐 지지선이라면 지지선이죠. 뭐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고, 올라갈 때는 충 하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일단 뚫으면.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강하게 저항 받겠죠. 뭐 여기서도 저항 받았던 거고, 여기서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쓰였던 거라, 여기서는 뭐 또 뚫고 올라갈 때 힘이 좀 붙일 겁니다. 그리고 빨간 거 워낙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 강한 놈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상승 여력이 높다, 그렇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선이 너무 많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뭐, 아이고, 이걸 적으면 안 되죠. 브로드컴은 보시다시피 월화수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트 시전에 크게 수혜를 보지도 못했고, 그 전에 간 볼 때도 장이 그 음봉을 만들었다 하지만 요 레벨
요 레벨이 지금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얘였나요? 얘 아니네요. 다른 피보나치였나? 그러니까 뭐 제가 지운 것 같은데 그 피보나치 이런 데서 받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 레벨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금 이 여기에서 레인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레인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밑에 올라가는 거에서 지지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월화수에는 이 레인지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요 전저점과 이 레벨과의 사이에서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한데 목요일 날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 날 오히려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좀 의외인데 왜냐면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금요일 날 빠졌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이제 좀 다른 주식들하고 다른데 이따가 보면 아마 메타도 올랐을 거예요. 금요일에 좀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랑 좀 차별화되고 있다. 브로드컴은. 그래서 새로운 그룹핑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레벨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걸쳐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요 새로운 고점이 있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빠져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다른 레벨들이 있고요. 워낙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서 조금 모멘텀이 작아진 느낌이었지만 다시 목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저항 받을 거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겠죠. 얘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놔두긴 하는데 아마 쉽게 뚫릴 것 같고 쉽게 뚫리면 그때 가서 지워도 되겠죠. 중간에 한번 쉬어가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첨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지우고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엔 메타죠. 메타는 보시다시피 월요일에 또 많이 치고 올라가서 이 빨간색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뚫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갭 상승해서 음봉은 만들었지만 이 전 고점까지도 거의 닿았죠. 그래서 지금 이 전 고점이 542.81인데 여기는 542.10 정도까지 근접했다가 도지 만들었는데 수요일에는 뭐 여기에서 지금 78.6% 라인에서 지지받아가지고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전고점이죠. 전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 그 떨어지는 수요일에서 굉장히 레이티슈 나오고 나서 많이 떨어졌는데도 버티고 신고점 만들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목요일에 다들 랠리 치니까 갭 상승해서 더 치고 올라갔고 금요일에도 다른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 만들면서 양봉을 만든 상황. 그래서 여기에 신고점을 이렇게 갱신을 한 상황. 뭐죠? 메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이미 여기서 이렇게 빠져 내려올 때 굉장히 강하게 버텼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할 때 회복은커녕 전고점 뚫고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메타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지금 1.618이
여기를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574.17은 되게 중요한 레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이거에서 여기에서 50%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됐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얘는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얘를 하이드하고, 얘는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 1.618까지 가는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여기서 이런 정도의 새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일단은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지는 여기나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빠지더라도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그려놓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쭉쭉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메타는 빠지는 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살짝 빠진다고 해도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많이 부진하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을 받았죠. 예, 앞에 마이크로소프트인가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죠.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갭상승하고 수요일에 비슷하게 갔고, 여기서 갭상승 또 목요일날 했죠.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내려왔죠. 목요일날 다른 주식들을 많이 치고 올라갈 때 F는 오히려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금요일에도 목요일 고점 갱신 못하고 거기서 시작은 그 근처에서 했지만 더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163.31이네요. 이 위에까지 올라갈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치고 올라왔지만 그 전에 있었던 포인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좋다는 목요일 금요일 장에도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 돼서 이제는 여기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정도에서 다시 상승의 기회를 엿봐야 되는 상황,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정도 트렌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라 이게 꺾여져서 내려오면 이 트렌드 라인 유지를 못하는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이 163.31, 164.78 그리고 168.64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뚫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그 알파벳은 현재 지금 장이 좀 올라갈 모멘텀이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울하네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도 다른 주식들 특히 제가 일요일마다 보여드리고 있는 기술주들 중심에 에서 여기 리테일인 조금 성격이 다른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서 많이 좀 패턴이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따라서 올라갔는데 월요일에 갭 상승은 했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그냥 확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 수요일 다 밀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못 치고 올라가고, 금요일에는 오히려 다른 주식들 빠질 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뭐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뚫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항인데, 여기서는 갭 하락해서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이 라인을 크게 뚫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저항을 받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는 더 밀려서 내려올 확률이 있다.
896.67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행인데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도 여기 918.93을 그리고 이 위에 신고점 만든 곳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는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것인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18.93하고 896.67 사이 레인지에 있는데 이 위로 닿을 가능성보다는 이게 뚫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남들 빠질 때도 안 빠지면서 잘 갔는데 이제는 남들이 오를 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896.67 이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식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하나 더 그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그려는 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얘도 뭔가 점이 잘못 찍힌 느낌이네요. 이렇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얘도 여기로 네, 이렇게 샌들라인 하나 더 그리고 얘는 이제 버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그리고 드로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레이트 시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주식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미친 듯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 위클리, 그 지수, 위클리 무브먼트를 보면 사실 그 전주보다도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 그 전전주에 확 빠져 내려왔고, 그 다음 주 확 치고 올라갔고, NQ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그 레이티스에 있는 주도, 좀 더 오르긴 했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죠. 레이트 시전 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페이스북에서 똑같은 내용 포스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레이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내릴 것이냐에 대한 그 계획, FOMC의 계획이 일단 점도표로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FOMC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지연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나 그거에 대한 매저는 노동시장이 얼만큼 강하게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천명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딜레이는 될 수 있지만 일단 계획은 2025년 말까지 한 3% 정도까지 내리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25년 말까지 내리고 2026년 뭐 초까지 내리고 이런 그 시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번에 그 FOMC에서 발표된 제일 큰 핵심은 중립금리를 3%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향후 이전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운 뭐 2%를 내려가서 1% 이하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국채 금리들이 이제는
지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 있고 장기 금리가 더 내려온 그 보통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드 커브, 금리 곡선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제 서서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지난주에 50bps를 떨어뜨려서 5.0%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25bps 정도라고 치면 8번이 남았죠. 그런데 이 연말에 그 8번 중에서 한 2번 내지 3번을 연말까지 내릴 거라고 점도표 통해서 밝혔고, 물론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11월, 12월에는 뭐 25bps씩 내린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3%까지 가는 게 그 한 클릭을 25bps라고 한다면 6클릭이 남은 거죠. 8클릭 중에서 2클릭은 연내에 소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6클릭이 2025년에 꾸준히 된다고 해도 남죠. 그 얘기는 50bps씩 쿡쿡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년에. 물론 뭐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고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까지 내려가면 그 이후로는 더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뭐 투자 계획은 투자 계획대로 이제 그 기업들은 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금리가 유지되고 그리고 금리 역전이 이렇게 되면은 연말 지나서 뭐 내년 1,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역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단기 금리가 더 내려오고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의 아마 내년 초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금리는 4%는 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4%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포인트에서는 그 일드 커브가 역전된 것이 해결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금리에 대한 국채에 대한 투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돼서는 뭐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기준금리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이트 디시전이 제일 큰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CPI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조금 감소하고 오히려 GDP나 아니면 논팜 페이롤 이런 것들의 파괴력이 더 커졌다. 그래서 그런 때 그 매크로 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